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 성추문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문학계, 연극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들도 많습니다. 사실 사회 어느 분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동안 개인 간의 문제로만 수없이 은폐되었던 것이 이제 와서 빙산의 일각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가진 크고 작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해온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 간의 엄밀한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재벌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직원이나 소상공인들을 돈으로 착취한 것보다 더 비열한 겁니다. 노벨상까지 바라본 시인이나 한 분야를 대표해온 감독은 그 자체로 정치인이나 재벌 이상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아직 그만한 명성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철저한 갑을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터져 나오면서 네티즌들은 나이 먹고 점잖은 문학의 거장들이나 부장검사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며 지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했지만 짐승의 흉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비난입니다. 한마디로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라는 극도의 비난이죠. 하지만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역시 원래부터 동물입니다. 본성 자체가 남의 것을 뺏어 자기부터 살고자 하는 짐승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을 만들고 이를 가르치고 배워서 짐승의 본능을 조금씩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섹스 스캔들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내면에도 그런 음탕한 욕망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아슬아슬하게 핵폭탄이 터져 나오지 않게 통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아니 내가 의사인데, 아니 내가 대학 교수인데, 그것도 서울대 교수인데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런 성추행이나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냐라며 벌쩍 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누구나 인간에게는 이런 인면수심의 짐승 같은 마음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부님도 목사님도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라고 방심하는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성적 착취 문제는 나와는 무관한 사회 지도층이나 유명 인사들에게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가정 내에서 작은 직장 내에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터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걸 인식하고 평소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권력에도 도취되는 순간 이 같은 인면수심의 마음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심통 부리기 첫 번째 사례는 부부 간간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추문들은 각 분야에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 약자의 성을 착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는 어떨까요? 부부 간에 무슨 권력이 있냐고요?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인간 대 인간의 모든 만남에는 권력적 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성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고 호소하는 40대 여성 A씨입니다.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고 여러 치료도 받았지만 벌써 3년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댁이나 자녀 문제 혹은 직장 내 스트레스 상황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과 두통만 주로 호소하던 A씨는 어느 날 부부관계를 하고 나면 아랫배가 너무 아픈데 이것도 한약으로 치료되냐고 물었습니다. 보통은 심신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 측이 급하게 관계 시도를 할 경우에 여성들의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자 A씨는 그제야 남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부부관계를 강제로 시도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은 회사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날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치 분풀이 하듯이 부부관계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A씨가 거절도 해봤지만 남편은 물건을 던지며 심하게 화를 낸답니다. 완곡히 거절해도 남편은 부부간에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2, 3일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A씨는 집 나가서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에서부터 내가 너무 심했나라는 자책까지 합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데 매달 매출 실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실적이 줄면 협력업체인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 압력을 넣는다고 합니다. 남편도 밖에서는 을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여야 자기 이익이 유지됩니다. 억울하다고 치받았다가 대기업에 밑보이기라도 하면 거래가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인내심도 좋고 온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만들어진 인내심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사자가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로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의 감정은 어디로든 탈출구를 찾아 터져 나옵니다. 마치 용암이 땅 속에서 끓고 있다가 지반이 가장 약한 곳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죠. A씨 남편의 경우 아내에 대한 부부간간의 형태로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폭발시켜 온 겁니다. 남편이 약간 미안하겠죠. 그래서 A씨에게 비싼 외제차나 명품 가방도 사줍니다. 아내를 때리고 난 남편이 꽃다발을 안겨주는 심리와 유사합니다. 가해자의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려는 선택이죠. 특히 외제차처럼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자신이 밖에서 이런 수모를 참고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자기 혼자만의 욕심이 아니라 아내와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에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리화되면 남편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자신은 밖에서 다 참아가면서 힘들게 돈 벌어 나는 너에게 외제차며 명품백까지 사주는데 너는 부부관계 하나 내 마음대로 응해주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남편은 또다시 밖에서는 세상 착한 얼굴로 부당한 대기업의 대우에도 참아버리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종로에서는 참았다가 한강에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강한 놈한테서는 참았던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권력을 휘둘러 보려는 거죠. 이는 앞서 언급한 유명 인사들의 성추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많이 참아왔다는 생각에 이제 자신이 그런 권력을 잡았으니 그 권력을 좀 휘둘러 보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냐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죄의식조차 없이 성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을 통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것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를 자신보다 약자를 성으로 군림해야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그런 만족과 착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론 이런 삐뚤어진 권력욕이 사회적 성취에 매진하는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의 끝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한편 피해자는 어떨까요? A씨 역시 몹시 화도 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혼자 남편과 맞설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 덕분에 외제차도 타고 주변 동료들도 다 부러워합니다. 남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면 A씨가 감당하게 될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화는 나지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참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당장은 이렇게 참으면 평온한 가정과 더 윤택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한약을 먹어서라도 남편의 요구에 순응해 보려는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들끓겠죠. 그런 감정이 때로는 A씨 자신보다 약자인 아이들에게로 향하고 때로는 자기 몸이 아프게 됩니다. 검사도 여러 치료도 허사였던 만성두통과 불면증은 결국 이 같은 내적 갈등 때문에 계속돼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30대 B씨 부부입니다. 남편이 부부관계를 너무 자주 원합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3번까지 원해서 부부싸움이 생겼습니다. B씨는 4년째 공무원 고시생이고 아내가 대신 경제활동을 합니다. 아내가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한데도 B씨는 또 부부관계를 요구합니다. 아내가 결국 거부하면 B씨는 마음이 상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채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피곤한 거랑 부부관계랑 무슨 상관이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이런 것도 다 네 맘대로만 하려고 하냐? 계속 아내에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B씨의 아내도 혼란스럽고 과연 어디까지 참고 들어줘야 하는 건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B씨가 왜 자꾸 성관계, 부부관계에 집착하는지를 부부 모두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B씨는 지금 연이은 고시 실패로 자존감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가장으로서 경제력도 없고 아내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고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언제 합격할지 장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감이 심해진 겁니다. 스스로가 보기에 초라해진 위상 때문에 자격지심이 강해진 거죠. 그걸 성관계를 통해 만회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겁니다. 부부관계가 너무 좋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내보다 우위에 있다. 아내는 내 것이다.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부부관계를 통해 확인하려는 겁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남성들 무의식에서는 권력이나 소유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루에 2번, 3번씩 하는 것은 쾌락과 즐거움보다는 내가 우위에서 내 아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은 고시생이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지만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우울과 불안감을 보상받으려는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육아나 생활비 문제로 잔소리를 할 때는 더더욱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B씨 자존심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 심리가 또다시 과다한 성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성욕 자체의 문제 이전에 한 개인의 은밀한 컴플렉스나 권력욕 등과도 연관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유명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인면 수심에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적인 문제는 죄질이 나쁜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에게 심통 부르기였습니다.